4단원 연립방정식 세 번째 시간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오늘은 풀 문제가 좀 많아서 수업 시간이 길어질 텐데 잘 들어주길 바라고. 자, 오늘 문제를 풀 때는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 활용 문제하고 2학년에서 배우는 연립 방정식의 활용을 비교하면서 풀어볼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하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3인 두 자리의 자연수에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9만큼 커질 때 처음의 자연수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야. 자, 1학년 때 이렇게 풀었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3이래. 그러면 10의 자리를 x라고 놓고 1의 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합해서 13일 경우에는 13-x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자리를 바꿨대. 그러면 13-x가 10의 자리에 오고 1의 자리에는 x가 가겠지. 그래서 얘를 10으로 쓰면 10의 자리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해주고 얘는 그냥 두고 1의 자리니까 각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자연수는 10x 더하기 13 마이너스 이렇게 10을 쓰겠지. 각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가 크다. 그러니까 여기다 9를 더해준 값이 같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바로 풀자. 130 마이너스 10x 플러스 x. 여기는 10x 마이너스니까 9x 플러스 요거 22가 되겠고, 마이너스 9x고,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x가 되고, 여기 22에다가 마이너스 131에서 마이너스 18x는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쪽을 18로 나누면 6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6. 그 다음에 13 빼기니까 7. 그래서 처음 자연수는 67이 된다. 자, 이렇게 푸는 건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 활용 문제야. 자, 요거를 똑같이 2학년에서 배우는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보자. 자, 그러면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지? 그러면 10의 자리를 x로 놓고 1의 자리를 y로 놓은 거야. 그럼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y는 합해서 13이니까 13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 자, 두 번째. 처음 자릿수를 바꿨대. y가 1로 오고 x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10의 자리가 됐어. 그러면 10y 플러스 x는 바꾼 수는 처음 수 10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지.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가 크다. 그러니까 여기다 9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x가 있고 10x가 이렇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x가 되고 10y, y 이렇게 이항시키면 플러스 9가 되고 여기서 9가 돼서 양쪽을 y가 빠졌네. 9y가 되고 여기는 9가 되겠지. 이걸 그대로 쓰지 말고 9로 나눠줘야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지고 2y가 되겠지. 2y는 14 그럼 y는 7 되겠고 여기다 7 집어넣으면 x는 6이 나오겠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67. 처음 단수는 67이 된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풀이 과정은 다르지만 답은 똑같이 나왔어. 이게 1학년 때 배운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 활용하고 2학년 때 배운 연립 방정식 활용하고 비교해서 풀어본 문제야. 500원짜리 볼펜과 100원짜리 연필을 합해서 26자루를 사고 5,000원을 지불하였다. 볼펜과 연필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래서 자, 볼펜의 개수를 x라고 하고 연필의 개수를 y라고 할 거야.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26자루니까 x 플러스 y는 2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가격에 관한 식인데 500원짜리 볼펜 그랬으니까 500 곱하기 x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필은 100원이니까 100 곱하기 y를 해줘서 이게 5,000원이 돼. 그럼 이거 니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연립 방정식 풀면 돼. 그런데 이것도 계산하기 쉽게 다 100으로 나눠주고 하자. 그럼 5x 플러스 y는 50 x 플러스 y는 26 이렇게 해서 빼주니까 4x가 되고 y는 없어지고 24가 되겠지. x는 6 이렇게 되겠네. x에다 6 집어넣으면 y는 20. 그래서 볼펜은 6자루, 연필은 20자루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고양이와 닭이 모두 합하여 12마리가 있다. 다리의 수의 합이 38개일 때 고양이와 닭이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여라. 이런 얘기야. 자, 고양이 수를 x라고 하고 닭을 y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합해서 12마리니까 x 플러스 y는 12 이런 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다리수에 관한 문제니까 고양이는 다리가 4개 4x, 닭은 다리가 2개 2y, 그래서 합해서 38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고, 자 이거 1학년 때 우리 이렇게 했어. 2개, 고양이와 닭이 합해서 12마리야. 그러면 고양이를 x로 놓으면 닭은 12 빼기 x 이렇게 했지. 그래서 4x에다가 이 y 대신에 12 빼기 x에서 38. 자,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가 1개가 있지? 그러면 식이 하나만 있으면 풀릴 수 있어. 근데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연립방정식이잖아.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고. 1학년 때 방법, 2학년 때 방법. 자, 그래서 이것도 2로 나눠주고 시작하자. 2x 플러스 y는 19, x 플러스 y는 12. 이렇게 해서 빼니까 x만 남고 없어지고 7. 그래서 고양이가 7마리, 그 다음에 y는 여기다 7 집어넣으니까 y는 5. 그래서 고양이 7마리, 닭은 5마리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5세이고 16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여라. 그래서 자, 아버지 나이를 x로 넣을 거야. 아버지 나이를 x, 아들 나이를 y.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의 합이 55세, x 플러스 y는 55.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16년 후라 그랬어. 그러면 아버지도 16살을 더 먹는 거고 아들도 16살을 더 먹겠지. 그럼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주는 게 같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방식 풀면 되고, 자, 요거 정리할게. x 플러스 16은 2y 플러스 32. 그래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y가 되고, 이항시키면 16. 요거하고 요거 x 플러스 y는 50. 요거 풀자. 이렇게 해서 빼주면 없어지고 a가 마이너스 3y가 되고, 마이너스 빼주니까 39가 되겠네. 그럼 y는 14. 그럼 x는 여기다 13을 집어넣어. 그럼 뭐야? 42. 그럼 합해서 55가 나오지? 아버지 나이는 42세, 아들 나이는 13세. 이렇게 하면 되겠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만큼 긴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42cm일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해라.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할 거야.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5cm만큼 길대. 요 가로가 얘보다 5cm 기니까 x는 y보다는 5가 길어. 이런 식 하나. 두 번째, 둘레가 40이야.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게 둘레가 40이니까 얘는 21이 돼. 이렇게 되겠지. 요거 40이라 그러면 틀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고. 이런 모양이니까 대입법 쓰면 되겠지? 요 x에다가 y 플러스 50 넣지. y는 21, y, 이항시키니까 16, y는 8. 여기다 8 집어넣으니까 x는 13. 그래서 가로는 13, 세로는 8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거숙시에 관한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택하여 시속 5km를 걸어서 모두 3시간 걸렸다. 총 11km를 걸었다고 할 때 올라간 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야. 자, 그러면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런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어.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시속 5km, 다른 길로 시속
5km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전체 11km. 요 거리하고 요 거리 합해서 11km야. 11km.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어떻게 했냐면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x 놨어. 그럼 얘는 1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분의 x.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거석주 문제니까 항상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전체 몇 시간이냐? 3시간을 할 때. 그럼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 3하고 보니까 15로 곱하면 5x. 여기는 3으로 약분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45. 그래서 5x 플러스 33 마이너스 3x 45. 5x 3x 빼니까 2x가 되고, 이렇게 2양시키면 12가 돼서 x는 6. 여기가 6이야. 그럼 여기는 5가 되겠지. 자, 이게 이제 1학년 방법이고, 2학년 방법은 이렇게 안 하고, 여기를 뭘로 하겠어? y로 하겠지? y. 그럼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11.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식,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 5분의 y. 그래서 얘가 3시간.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3하고 보니까 15 곱해서 얘는 5x 플러스 3y는 여기는 45 이렇게 되고, 예, 3을 곱해주자. 3x 플러스 3y는 33 이렇게 해서 빼주니까 2x가 되고, 여기는 12가 돼서 x는 6 나오겠지. 그럼 x는 6이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y는 5 되죠. 올라간 거리 6km, 내려온 거리 5km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계속해서 거석주 문제. 대성이가 14km의 거리를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뛰다가 중간에 시속 3km로 걸어서 모두 4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각각 뛰어간 거리하고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가 14km 이 거리가. 그런데 처음에는 시속 4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4km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속 3km로 간 거야. 자, 그래서 전체 몇 시간 걸렸냐면 4시간이 걸렸어. 그럼 요 거리를 x라고 하고 요 거리를 y라고 하면 첫 번째 식 뭐가 나오겠어? x 플러스 y는 14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4분의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3분의 y. 그래서 얘가 4시간이네. 이렇게는 일반 정리가 되겠지? 자, 4하고 3이니까 12 곱하자. 그러면 3x 플러스 4y는 12 곱하니까 48. 그래서 다시 밑에 써주면 14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3을 곱해주고 시작해야지. 3x 플러스 3y는 3 곱하니까 4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빼니까 없어지고 y만 남고 6. 그래서 y가 6이야. 그러면 x는 8 이렇게 되지. 그래서 4km로 간 거리 8km, 시속 3km로 간 거리 6km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형이 학교를 향해서 분속 50m로 걸어간 지 30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출발하여 정문에서 만났다.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학교에 도착하였는지 구해라. 자, 이런 문제야. 그러면 자, 형이 먼저 갔어. 형이 이렇게 가고 동생이 쫓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근데 형은 분속 얼마로 가냐면 분속 50m. 그 다음에 동생은 분속 200m로 쫓아가. 자, 형이 30분, 여기서부터까지 간 지 30분 걸렸어. 형이 이렇게 30분 갔는데 형은 여기서부터 가고 동생은 여기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야. 근데 속력이 동생이 빠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만나겠지? 여기서 만나는데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냐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x로 놓고 거리를 y로 놓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형이 간 거리하고 동생이 간 거리하고 딱 일치하지? 그러면 형이 간 거리나 동생이 간 거리나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거리, 자, 형이 간 거리
형이 간 거리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50m로 30분 갔으니까 1500m 가 있고,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 50x. 이게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 자, 그 다음에 동생이 간 거리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니까 속력 200 곱하기 x. 이게 바로 동생이 간 거리야. 그러면 형이 간 거리하고 동생이 간 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입법 쓰면 되겠네. y가 이거고 y가 이거니까 200x는 100, 이거 x가 빠졌네. 50x 더하기 1500. 그래서 이렇게 이항시키면 150x가 되고, 얘는 1500. 그래서 x는 10. 그래서 10분 만에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만에 만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걸린 거고, 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걸린 거야. 그러면 형 전체는 40분 걸린 거고, 동생은 10분 만에 온 거야. 자, 이것도 1학년 때 한번 풀어봤어. 그런데 이거 암산을 할 수 있어. 자, 어떻게 암산을 하느냐. 자, 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0m 가 있어. 그러면 1500m 가 있고 동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지금 현재 동생이 형에 비해서 1500m 뒤에서 출발하지? 그럼 1500m만 쫓아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형이 여기서 이렇게 1분 동안 가면 50m를 가. 근데 동생은 이렇게 1분 동안 가면 200m를 가. 얘는 50m 가는데 얘는 200m 갔으니까 1분에 150m씩 쫓아가는 거야. 지금 현재 얼마 뒤쳐져 있다고? 1500m 뒤쳐져 있어. 그럼 1500m 1분에 150m씩 쫓아가. 나누기. 그럼 10분 후면 만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지 10분 만에 만난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것도 암산으로 푸는 방법이야. 자, 배를 타고 36km 떨어진 선착장에 다녀오는데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데는 2시간이 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3시간 걸렸다. 강물의 속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몇 킬로미터냐면 36km. 36km.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왔어. 배의 속력을 x라고 놓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강물이 이렇게 흐를 때 배가 이렇게 갈 때는 몇 시간 걸리냐면 2시간 걸렸어. 그러면 내려갈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강물의 속력하고 배의 속력을 더해줘. 이게 속력이 돼. 근데 2시간 걸렸대.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거리잖아.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엔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강물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줘. 거슬러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3시간 걸렸대. 36. 그래서 이런 식 하나, 이런 식 하나. 그래서 강물에 관한 속력,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식이 나오면 항상 강물의 속력을 x로 놓고, 배의 속력을 x로 놓고 강물을 y로 넣어서 흐르는 방향으로 내려올 때는 더해주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을 빼준다. 자, 그래서 가로 풀어주기 전에 2로 먼저 나눠주고 시작하자. x 플러스 y는 18이 되고 x 마이너스 y는 12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더해주면 2x는 30, x는 15가 나오지. 그럼 y는 15가 나오니까 3이 되겠네. 그래서 배의 속력은 15km, 강물의 속력은 3km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버섯주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둘레의 길이가 1.5km인 호수를 철수와 영희가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있다. 철수와 영희가 호수의 둘레를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1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5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한다. 철수와 영희의 속력은 분속 몇 미터인지 구해라. 자, 이런 문제야. 이렇게 산책길이 있는데 이게 1.5km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분속 몇 메타인가 했으니까 얘도 1500m로 놓고 시작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철수의 속력, 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영희가 있지. 그래서
철수의 속력을 x라고 놓고 영의 속력을 y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러면 철수와 영희가 호수 둘레를 거는데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10분의 2 맞는데 철수는 이렇게 가고 영희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10분 후에 만난다니까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왔고 얘가 이렇게 왔으니까 플러스 10분 걸려갖고 얘도 10분 걸렸어. 이게 1500이 돼.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자, 두 번째가 중요해.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50분 후에 만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철수도 이렇게 가고 영희도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철수가 더 빠르다 하면 영희가 이렇게 왔어. 여기가 더 빠르니까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서 딱 만나는 거지. 그러면 철수가 걸은 거리는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왔어. 그럼 철수가 걸은 거리는 50분 동안 걸었으니까 50 곱하기 x고 영희는 여기까지 50 곱하기 y가 된 거야. 그런데 자, 철수가 걸은 거리는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고 영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 거리가 1500이 된다. 이렇게 식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더해주고 같은 방향으로 할 때는 빼주고. 그래서 자, 요거 자 10으로 나눠주고 하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150이 되고 얘는 50으로 나눠주면 x 빼기 y는 30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2x가 180, x는 90이 되겠네. 그럼 y는 60. 그래서 철수의 속력은 분속 90m, 영희의 속력은 분속 60m.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계속해서 소금물 문제 해보자. 8% 소금물과 2%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200g을 만들려고 한다. 8%의 소금물과 2%의 소금물을 각각 구해라. 이런 일단 한번 해봤어.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 8% 소금물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2% 소금물이 있어. 8%하고 2% 소금물을 섞어서 두 개를 섞어서 이쪽으로 부었어. 부었더니 얘가 5%가 됐대. 5% 200g이 됐어. 자, 그러면 8%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할 거야. 그럼 이라니까 어떻게 했어? 얘는 200 마이너스 x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배우니까 얘를 y라고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20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이쪽에 써야겠다. x 플러스 y는 20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8x 소금물 곱하기 농도잖아.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2y는 100분의 5%였는데 200. 소금물 곱하기 농도가 항상 소금의 양이잖아. 이렇게 되겠네. 자, 100을 다 곱할 거야. 그러면 8x 플러스 2y 100 곱하니까 1000. 네, 요거 x 플러스 y가 200이니까 요거 2 다 2 곱해주자. 2x 플러스 2y는 40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니까 6x 없어지고 600. x는 100. 자, 얘가 100g이 되니까 얘도 100g이 되겠네. 그래서 각각 100g씩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네. 자, 4%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은 후 물 40g을 증발시켜서 5% 소금물 640g을 만들었다. 이때 4% 소금물과 8% 소금물은 각각 몇 g 섞었는지 구하여라. 이런 문제야.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에 4% 소금물이 있어. 이걸 x라고 놓을 거야. 합해서 몇 %짜리냐면 8% 소금물을 y라고 놓을 거야. 두 개 섞었어. 두 개 섞었는데 섞은 상태에서 물만 증발시켰어. 물만 얼마를 증발시켰냐면 40g. 40g의 물을 증발시킨 거야. 그랬더니 얘가 5%가 됐어. 그 다음에 640이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식. x하고 y를 두 개 섞어서 거기서 물 40g을 증발시키니까 물이 없어진 거야. 이게 640이 됐어.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4x. 여기는 100분의 8y. 물 증발시켜서 소금은 안 날라갔어. 물만 날라갔지? 그러니까 똑같아. 100분의 5, 640. 그래서 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위의 식은 x 플러스 y는 이쪽으로 이항시키니까 680이 되고 100을 곱하면 4x 8y 그 다음에 100을 0에다가 5, 4, 20 5, 6, 30, 3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윗방향식. 자, 그러면 얘를 4로 나눠주고 하자. 4로 나눠주면 x 플러스 2y는 800이 되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680.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주니. 자, 빼주면 y만 남고 여기서 120 되겠지? 그럼 x는 여기다 120 집어넣으니까 x는 560.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소금물에 관한 문제, 마지막 문제.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가 있다. 소금물 A 100g과 소금물 B 200g을 섞으면 7%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 A 200g과 소금물 B 100g을 섞으면 8% 소금물이 된다고 한다. 소금물 A, B의 농도를 각각 구해라. 이런 문제네. 자,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라고 넣을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A 소금물 100g가 그래서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게 소금의 양이잖아. 플러스 두 번째는 얘 200g이래. 200 곱하기 100분의 Y. 이게 소금의 양이냐? 이렇게 섞었더니 7% 소금물이 됐어. 그럼 100, 200, 300이 되겠지?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게 소금의 양이잖아.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소금물 A는 200g인데 200 곱하기 100분의 X. 그 다음에 얘는 100g이래. 100g을 섞어서 100분의 Y. 그랬더니 300이 됐지? 이번엔 농도가 어떻게 됐냐면 농도가 8로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두 식이 나와. 자, 여기는 이렇게 다 약분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약분해 X. 그 다음에 약분하면 2Y. 약분하면 21. 2X. Y. 24.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자, 여기서 X를 없애주자. 2배. 2X, 4Y, 42, 2X, Y, 24. 이렇게 해서 빼주면 없어지고 3Y가 되고 여기는 얼마 되냐? 18이 되네. 그럼 Y는 6. 그럼 X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2가 21. 그럼 X는 이항시키니까 2가 나오고 있네. 그래서 A 농도는 9%, Y 농도는 B 농도는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이에 관한 문제. A, B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A가 2일 동안 일한 후 나머지를 B가 3일 동안 일하여 마칠 수 있는 일을 A가 4일 동안 일한 후 나머지를 B가 2일 동안 일하여 모두 마쳤다. A가 이 일을 혼자 하면 며칠 걸리는지 구해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항상 1로 넣을 거야. 1. 그래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A가 2일 동안 일을 한 후, 그래서 A가 하루 동안에 일하는 양을 X, B가 하루 동안에 일하는 양을 Y. 그러면 A가 이틀 동안 일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를 B가 3일 동안 일했어. 그래서 일을 끝낼 때 항상 일을 끝마치는 거 1 이렇게 보는 거야. 두 번째는 이번에는 A가 4일 동안 일하고 나머지를 B가 이틀 동안 일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식을 갖고 풀면 돼. 자, X, 2X, 4X니까 여기다 2배 해주자. 그래서 4X 플러스 6Y는 2가 되고 4X 플러스 2Y는 1이 돼서 이렇게 해서 빼보면 X가 없어지고 4Y가 1, Y는 4분의 1. 자, 이 4분의 1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자. 4X 플러스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2분의 1이 되고 1. 4X는 자, 이렇게 풀지 말고 2를 곱해줘야 되겠지? 8X 여기다 2 곱해주면 2 이렇게 되고 8X는 이항시키면 1. 그래서 X는 8분의 1. 자, 이 뜻은 뭐냐면 봐봐.
A가 하루에 일하는 양을 X라고 했어. 그럼 X가 8분의 1이야. 하루에 8분의 1이 걸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A는 혼자 하면 8일이 걸린다는 거야. Y, B는 하루에 4분의 1을 한대. 그럼 얘는 혼자 하면 4일 걸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답이 분수로 나오거든. 자, 이번 문제는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 어느 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는 1,800명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5%가 증가하고 여학생은 2%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27명이 늘었다. 이 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해라. 자, 그래서 작년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작년에 남자 학생 수를 X라고 놓고 여자를 Y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작년에 전체 1,800명이네. 그러면 두 개 더한 게 1,800명. 이런 식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가 감소에 대해서 남학생은 5% 증가했어. 여기에 5%야. 그러면 100분의 5x. 요만큼만 증가한 거야. 여학생은 2%가 감소했어. 100분의 2y. 그만큼 감소했어. 증가한 건 플러스, 감소한 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27명이 늘었어. 여기. 늘어나면 플러스, 줄어들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는 전체 인원수고, 여기는 증가하고 감소한 인원수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져. 자, 여기다 다 100을 곱할 거야. 그럼 5x 마이너스 2y는 2700 이렇게 되겠지? 자, 2배 해주가자. 2x 플러스 2y는 2배니까 360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더해줘야지. 그게 y 값이지. 7x 0, 0, 3, 6 이렇게 되겠네. x는 7을 나눠주면 900. 자, x가 900이야. 그럼 y 900 집어넣고 y도 900이 되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보자. 이거는 작년의 학생 수야. 그래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야 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올해는 5%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100분의 5 곱하기 900. 그래서 얘는 45명. 올해는 남학생이 45명이 증가했어. 그럼 900명에서 45에서 945명이 되는 거고, 여학생은 100분의 2%가 감소잖아. 900.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18명이 감소한 거야. 그래서 900명에서 18명 감소했으니까 882명.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올해 인원수하고 작년의 인원수를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해. 이렇게 풀어놓고서 이걸 답을 쓰면 안 되고, 항상 이런 문제는 올해 인원수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줘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 자, 지금까지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3시간에 걸쳐서 풀어봤어. 특히 오늘 배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풀어보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1차 함수를 배울 거야. 우리가 전체 2학년 1학기 단원이 7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단원을 공부했어. 다음에 배울 5단원, 6단원, 7단원, 3단원이 모두 함수에 관한 문제야. 그만큼 함수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모르면 나중에 중3 가서도 고1 가서도 조금 곤란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나자.